러브 이너 게이지 시리즈 연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 직장 동료에게서 의뢰가 왔습니다. 첫 개인 그림 의뢰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나 분명 5도 인쇄 안 하기로 했는데. 이 영상은 2025년 8월에 촬영했습니다. 9개월 전 영상이네요. 이 영상을 이제서야 편집하게 된 이유는 저의 게으름과 세월이 금방 지나서겠죠? 실크스크린 작업 영상의 소리가 좋아 ASMR처럼 작업 영상 겸 여러 생각을 아무 말 대잔치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본이 없습니다. 이 30분짜리 영상 저의 아무 말 대잔치 겸 ASMR 들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수업을 3번 들으니까 이제 나머지 시리즈 연작 2개는 혼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시간에 와서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척척하는 거 보니까 뭔가 신기하네요. 아, 인생도 이러면 얼마나 좋으렵니까? 사실 제가 러브 이너 게이즈 이 토끼 가족을 그리게 된 이유는 저희 집 주변에 길냥이가 진짜 많아요. 근데 길냥이들 중에서도 새끼 고양이를 거느리고 있는 어미 고양이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도대체 아빠 고양이들은 어디 가고 어미 고양이만 새끼를 지키고 있나 싶어서 좀 안쓰러운 마음과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했고, 사실 제가 토끼를 좋아해요. 이거는 썰인데, 제가 그때 재수했을 땐가? 2010년도인가? 토끼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이제 제가 재수를 하니까 점을 보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입시미술에서 토끼를 그리면은 붙는다 해가지고 아빠는 그 토끼 인형도 저한테 사다 주시고, 저는 진짜 입시 때 보통 사고의 전환을 하면 미술학원에서 여러 주제를 주고 미리 그려보고 그걸 연습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주제가 나오면 그걸 그렸습니다. 그래서 용궁으로 들어가는 토끼의 모습을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뭐 그거 외에도 토끼는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사실 이게 엄마와 딸의 모습이거든요. 뭐 제가 또 딸이고 하기 때문에 엄마와 딸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사실 아빠도 서러울 것 같은 거예요. 아빠도 가족인데. 근데 마침 딸을 갖고 있는 전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시리즈로 만들고 싶다,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해서 아이 혼자 있는 모습, 그리고 아빠랑 같이 있는, 온 가족이 같이 있는 모습을 하고 싶다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실크 스크린을 이렇게 시리즈로 하니까 좀 더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크 스크린을 할 때는 핀이 조금이라도 잘못 나가면 좀 갑자기 틀어진 게 보여요. 다시 되돌아갈 순 없거든요. 또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작품을 하나 만든다 해도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면은 안 되니까 3개 이상 정도는 찍어줘야지 거기서 A급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찍을 때 좀 잉크는 어차피 같이 써도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찍는 게 좀 실패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도 이렇게 여러 번 찍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렵니까? 그 중에 A급을 뽑아내면 제일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게 있잖아. 어떤 선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뭐 B라는 선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게 좀 눈에 보이면은 사람이 선택하기 쉬운데, 와, 이게 뭔가 선택할 게 많아지니까 그것도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연초에는 공모사업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그거를 퇴사하고 알게 됐고, 이달쯤에는 좀 이 공모사업이 뜨겠다 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저는 3, 4월에 공모사업 때문에 시간을 다 버린 것 같아요. 버렸다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많이 그리지 못했고 거기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 공모 사업이 사실은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지난 내 시간들은 누가 보상을 해주나?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 과정에서 연습도 있겠죠. 면접 연습도 하고 지연 사업에 내는 뭐 글을 좀 더 다듬는 법을 나 혼자 체득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고 나서는 계속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붙으면 난 이 상금을 받고 뭘 할 것이다. 뭐 복권 같은 거죠. 근데 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회사원도 뭔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뭐 1차 서류까지는 합격을 하지만 뭐 면접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 와중에서도 시뮬레이션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는데, 프리랜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되게 넓어졌지만 그 시간도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어렵습니다. 뭔가 상상은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결과가 빨리 나온 것도 있고 빨리 안 나온 데도 있으면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게 좀 허무하고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좀 뭔가 공모사업이 뜨니까 하면 뭐 좋고 안 하면 아쉬울까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더 나에게 많이 맞지 않는 것은 그 시간을 좀 투자해서 그냥 내 그림이나 뭐 유튜브로 만들거나 내가 해야 했던 것에 더 몰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 영상을 아마 저는 4월 17일 오후에 올릴 것 같아요. 무슨 날이냐면 제가 퇴사를 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5년 4월 17일에 퇴사를 했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에는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월별로 따지자면은 우선 4월부터 6월까지는 좀 일상에서 내 습관을 만들어내려는 연습을 해서 뭐 9시부터 10시까지는 자리에 앉아서 시계를 찍는 루틴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5월에는 퇴사 여행을 갔고 6월에는 그때도 무슨 공모전이 있었어요. 우선 그릴 건데 그 공모전을 잡고 그림을 그렸죠. 근데 그 와중에 뭘 그릴지 제일 고민했을 때 지인이 이제 고양이 그림을 의뢰해서 그렸고, 짝꿍이 지역단체에서 발레 수업이 있는데 가보자 해서 가서 거기서 느꼈던 거를 그려봤고,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그런 것들을 좀 내 스타일을 같이 찾으면서 그렸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8월에는 아무래도 계속 혼자 그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창작자분들을 만나서 외견을 넓히는 게 좋을 것
해야겠다는 생각에 좀 수업을 들었고, 수업이 끝나고 전시회를 했고, 근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제 그림은 실크스크린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저는 뭔가 디자이너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색이 많이 있는 그림보다는 좀 간단하고 또는 심플한 세네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진 그림을 좀 좋아해요. 그러면서 배색을 좀 보는 편이고, 그러다 보면 분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회사 다닐 때도 실크 스크린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작년 7, 8월에는 실크 스크린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DB 파나에서 진행하는 제2의 파나 거래소 공모가 마침 뜬 거예요. 근데 제가 DB 파나에서 한 4년 전에 여러 종류의 파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실크 스크린 못 들었지만, 왜냐면 3가지 정도 수업을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동파나랑 뭐 했지? 하여튼 그런 거 했는데 너무 시기가 적절한 거예요. 제가 실크 스크린 하고 싶었는데 그때 또 공모가 떴고, 그리고 그 공모는 실크 스크린이 있는 분들은 지원을 다 할 수 있어서 이거를 만들면서 지원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돼서 전시를 하게 됐죠. 8월에. 그리고 나서 이 실크 스크린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 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줬어요. 엄마와 딸의 그림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물을 줬고, 그 이후에 이제 동료가 가족 이야기로 만들고 싶다 해서 시리즈 2개를 해서 이제 여름에 만들었고,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는 이제 내 그림으로도 이렇게 개인 의뢰가 올 수 있구나. 물론 지인분이 감사하게도 저에게 의뢰를 한 거지만 좀 희망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로 엽서도 나중에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포스터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고, 물론 이거는 개인 의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는 못하지만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9월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아마 8월부터였나? 7월부터였나? 아티스트 웨이 줌 모임을 했었어요. 그 동료분 덕분에. 근데 그때에서 느꼈던 거는 나 계속 유튜브를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게 아침마다 모닝 페이지를 쓰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그 아티스트 웨이 끝나면 마지막에 형광펜으로 자기가 썼던 일기에 줄을 쳐보는 게 있는데, 저는 다 유튜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통은 퇴사하면 바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퇴사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바로 올리면 혹시 내가 보는 시점, 내가 느끼는 그런 1차원적인 시점으로 누군가 상처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뭔가 생각이 많아서 또 올리면 또 막 욕먹지 않을까, 막 조금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월은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난 상태니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막상 편집하려고 하니까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그 감각들이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언니가 영상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나 진짜 유튜브 하고 싶은데 언니 집에서 나를 이렇게 하루만 재워주고 묶어놔가지고 하나 완성시켜달라, 옆에서 배우겠다 해서 9월 중순쯤에 첫 유튜브 퇴사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추석 때 오키나와랑 대만으로 튀어서 여행을 한 2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짝꿍이랑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행 영상도 편집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엄두가 안 나네요. 여행을 2주 동안 다녀온 게 거의 3-4건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냈고 10월, 11월 뭐 했지? 10월에는 오보이에서 진행하는 언셀프 페어에 좋은 기회로 참여해서 반려동물 초상화 작가로 초청이 됐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동물을 많이 그려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키나와 가서 좀 동물을 그리는 연습을 밤마다 했던 것 같고 10월에 반려동물 초상화를 하고 나니 좀 나 사람보다 동물 그리는 걸 좋아하네?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는 제가 여름에는 과시로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뭔가 가을에는 물감의 물통을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물을 떠오고 하는 행위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색연필 내가 손에 닿으면 바로 그릴 수 있는 재료로 한번 쉽게 그려보자 했던 게 이제 반려동물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니까 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단편적인 그림이 아닌 묶어서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책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도쿄 아트북 페어에 언니랑 여행을 갔어요. 왜냐면 이제 포부가 제가 좀 크긴 큰데 2026년 도쿄 아트북 페어에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미리 사전 조사 겸 한번 갔습니다. 좀 많이 재밌었고 진보초 가서 헌책방도 보고 근데 사실 도쿄 아트북 페어는 핑계였습니다. 여행 가고 싶었었어요. 또 도쿄 여행을 간 겸 아트북 페어를 보고 근데 이제 2026년 도쿄 아트북 페어는 없더라고요. 2027년도 1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그 반려동물 그림 좀 집중을 했고요. 1, 2월 1, 2월 어떻게 보냈지? 보통 1월에 막 새해 기념으로 막 다들 목표를 세우고 바짝바짝 으쌰으쌰 하잖아요. 근데 좀 올해는 좀 별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점점 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걱정이 조금씩 되더랍니다. 이제 모은 돈도 점점 사라지고 외주도 그렇게 뭔가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2, 3월에는 공모 사업을 좀 많이 집중했었어요. 국가 공모 사업도 그렇고 해외 뭐 일러스트 공모전도 내보고 근데 제가 최근에는 전시 공모를 지원했었고 도서관 공모 사업, 그러니까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도 지원을 했었고 일상툰 만화책 관련 공모도 냈었고 또 해외 일러스트레이션 공모도 냈었고 퍼블리셔스 테이블 공모도 냈어요. 일단 많이 냈네요. 1, 2월에 뭐 이렇게 바빴지? 하여튼 뭔가 불안감이든 아니 목표력이 강해서인지 모르겠네. 공모 폭격기였습니다. 2, 3월에는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들도 많은데 결과 나온 것들도 있어요. 도서관 상주 프로그램인데 근데 제가 행운인지 몰라도 3개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도서관을. 근데 3개를 지원했는데 3개 다 붙었습니다. 1차.
근데 2차 면접 때는 뭐 아쉽게 떨어진 데도 있고 그냥 떨어진 데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도서관 지원 사업을 냈었을 때 내고 나면 좀 시원하고 후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랄까 좀 잠을 많이 설쳤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맞나? 이걸 내가 지원을 왜 했을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그 금전적인 문제겠죠? 그 취지가 이제 작가는 작업을 도서관에 하면서 이웃분들한테는 수업을 하면서 월급 같은 형식으로 받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엄청난 그림책 작가도 아직은 아니고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또 아이들 가르치면 엄청 좋아할 사람이긴 해요. 제가 체력이 모자란 거지 아이들의 파워에 대한.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침 잘 돼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할 때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지원하고 나서는 이게 맞나? 나에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도피를 하려고 그 이직 준비를 하다가 이직 서류를 이곳저곳에 막 내봐요. 근데 그런 회사도 있잖아요. 저 회사는 떨어지면 좋겠는데? 내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왜 그런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해봤으니까 이제 내 운은 하늘에 맡긴다 이런 느낌일까요? 여튼 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서류 내고 준비하고 면접 준비까지 하고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회사 이력서 내는 느낌이었어요. 안 맞는 옷을 또 입으려고 하나 내가? 저는 또 퇴사를 하고 알게 된 게 프리랜서가 되면은 그냥 나는 프리랜서인 줄 알았는데 분야가 점점 더 뾰족해지더라고요. 뭐 그림책 작가인지 상업 일러스트레이터인지 아니면 나는 뭔가 티칭력이 있는 강사가 된다든지 분야가 엄청 다양해지더라고요. 저는 다 각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서 점점 더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사람이 감이 좋잖아요. 이건 나랑 맞겠는데? 이건 조금 뭔가 의심이 되는데? 이거는 좀 나 시간 낭비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 초에는 엄청 공모전을 많이 냈지만 결과도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좀 작업에 몰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잡은 상태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제 분야도 정리되는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경험을 아직 안 해봐서 저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섣부르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공모 사업을 너무 지원을 많이 해서 지친 걸 수도 있고, 차라리 진짜 내가 내 판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판화 거래소 전시회가 끝나가지고 작품 찾을 겸 제가 찍은 지인이 요청한 판화를 찾으러 가는 동시에 찍었던 판들을 탈막하러 갑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도 안 오고 너무 좋네. 옛날에 프리다 카노 전시회 갔다 바다 보고 넣어갖고 열그려 덥다. 남이 깔아준 판에서 그냥 내가 끼워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똑같이 회사 다닐 때처럼 구겨넣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수업이 있다든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다든지 하면 개인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개인 수업을 좀 열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1년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뭘 해야지 하면은 그 시기가 잘 맞닥뜨려진 것 같아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러면서 저도 좀 생각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알게 된 거는 각자 작가님들마다 또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스타일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내 속도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고 서로 존중해야겠다. 그리고 나도 어른스러운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꽤 성숙해졌네요. 재밌게 작업했던 시리즈물 영상에 1년 동안의 저의 감상을 남겨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밌었던 작업을 다시 해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첫 번째 러브 인 어 게이지 언론, 외롭게 아이가 혼자 있는 거고 결국에는 가족이 모여서 행복을 이룬다라는 스토리입니다. 러브 인 어 게이지 투게더. 이제 이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포장도 좀 잘 하려고 노력 중이라 보증서도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쓸 거고 포장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절절하게 한번 편지를 써볼게요. 안녕. 잘 들어가. 내가 너 탄생시킨다고 피똥 쌌지만 넌 너무 귀여우니까 내가 봐준다 진짜. 괜찮지? 너희 집이 좀 마음에 들어? 하루 좀 참을 수 있지? 괜찮지? 괜찮지? 혼자 있으니까 혼잣말이 늘어요. 중간 배열 오히려 커! 좋았어. 찍어. 안돼, 우리 털 보여? 아니네요.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이 OPP 봉투할 때 약간 털 같은 거 잘 봐야 돼요. 바닥 털 이런 거. 오케이, 미션 성공했지만 이거 먼지 들어갔니? 다시 와서 포장을 해야지. 됐지? 문제 없지? 문제 없지? 문제 없어. 가보자. 짠. 이 사이즈를 잘 맞춰야 돼. 나구거든. 빈틈없이. 그리고 드디어 택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민주의 패밀리. 엄마가 나타났어요. 아빠도 나타났어요. 이제 함께해요. 하얀 천 위에 연분홍 물감 한 방울, 작은 연필로 토끼 귀 먼저 그려. 새 식구 나란히 웃는 입 살짝 올려줘. 따뜻한 오후 햇살도 살며시 앉아 깡총
작가님들도 그렇겠지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혼자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많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처럼 다 같이 둥글둥글 뭉쳐서 잘 해내봅시다. 그러면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첫 번째 토끼는 살짝 수줍은 눈망울, 두 번째 토끼는 장난기 가득한 볼, 막내는 작아서 엄마 배 옆에 꼭 붙어 번지는 색깔도 서로를 닮아 가나봐. 깡총깡총 우리 토끼 세 가족 손끝에서 태어난 사랑 깡총깡총 캔버스 위를 달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말랑 깡총깡총 나도 따라 뛰어가 이 순간을 꾹 눌러 찍어둬. 헤라로 살살 남은 잉크 쓸어내면 바람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바라봐. 깡총깡총 우리 토끼 세 가족 손끝에서 피어난 사랑 깡총깡총 깡총깡총 내 마음에도 찍혀 눈 감아도 또렷한 그 모양 깡총깡총 영원하진 않아도 오늘만은 여기 함께 있어줘.